자, 다음은 다시 공지사항 게시판으로 가기 위해서 페이지에서 모든 페이지를 클릭하시고 공지사항 이 페이지 제목에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편집이 보여요. 편집을 클릭하시면 본문에 숏코드를 아까 복사했기 때문에 붙여넣기를 하시면 자동으로 얘가 숏코드가 뜨고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이 구텐베르크 5.0 버전에서 제가 보기엔 좀 장점은, 그나마 장점은 이 숏코드가 아닌가, 자동 인식하는. 그래서 바로 업데이트를 해주는데, 이 공지사항 게시물은 이렇게 폭이 되게 넓어야 돼요. 자, 샘플 사이트 보시면 좀 넓게 돼 있죠. 그래서 얘는 no sidebar가 아니라 no sidebar full width로 선택해 줍니다. 그래서 업데이트를 클릭하시고, 자, 페이지 보기를 한번 미리 보기를 해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글쓰기가 가능합니다. 글쓰기를 위해서 제목에다가 여러분들이 공지사항 뭐 홈페이지를 오픈했습니다. 뭐 이렇게 적고 저희 홈페이지를 많이 이용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공지사항 체크도 할 수 있어요. 저장하기로 하시면 이렇게 게시글이 작성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공지사항 게시판 페이지를 만들어 봤고요. 이제 FAQ 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25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254페이지. 자, 254페이지에 가서 FAQ는 아까 플러그인 설치했기 때문에 여기 다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add new를 해서 FAQ는 플러그인들이 상당히 많은데 유로 테마는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것도 있고요. 여기서 그 기존에 먼저 이 내용들을 작성한 다음에 숏코드를 나중에 적용해요. 그래서 FAQ에 가셔서 이 텍스트 자료에 가시면 그 5번 있죠. 5번을 클릭하시면 FAQ 내용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가 제목을 복사하시고 붙여넣기 하시고, 자, FAQ 아르코닉스는 기존 클래식 에디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페이지 만들 때 다 구텐베르크로 했는데 기존 클래식은 우리가 좀 낯익은 화면이죠. 여기서 뭐 이런 것도 생성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참고를 하시고요. 여기는 다 지우고, 자, 이 본문 내용을 다시 쭉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공개하기. FAQ도 이 그룹을 지정할 수 있어요. 나중에 여기 카테고리로 가셔가지고. 다음에 두 번째 FAQ 내용을 입력하기 위해서 다시 두 번째 제목을 복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본문 내용도 복사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개를 해주시고, 자, 세 번째도 여기 add new를 클릭하시면 돼요. 똑같이 복사 붙여넣기, 내용도 복사 붙여넣기, 이렇게 해서 공개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FAQ를 누르면 얘가 지금 세 개가 다 이렇게 완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FAQ는 여러분들이 이제 숏코드를 적용해야 되는데 이 아르코닉스는 숏코드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아르코닉스 숏코드는 네모 갈로 소문자 FAQ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따가 입력해 주시면 돼요. 자, FAQ가 한국말로 자주 묻는 질문이기 때문에 페이지에서 새 페이지 추가를 하셔가지고 제목을 자주 묻는 질문이라고 적고, 그 다음에 숏코드를 입력하는 거예요. 소문자 FAQ 갈로 닫고 이렇게 해서 공개를 해주시면, 이게
쇼코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쇼코드가 바로 될 때가 있는데 한번 볼게요. 일단 이렇게 됐네요.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쇼코드가 이렇게 바로 됐긴 했는데 이 쇼코드는 기본적으로 아까 그 쇼코드 영역에서 해주든지 아니면 그 소스인 HTML 영역에서 해줘야 되는데 여기는 구텐베르크는 바로 이제 적용이 되네요. 자, 그래서 자주 묻는 질문을 완성시켰고 256페이지 오시는 길 페이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새로 추가를 해주시고요. 오시는 길 페이지 제목을 입력하시는데 여기는 이제 구글 지도를 넣을 겁니다. 그래서 새 탭을 여시고 map.google.com이나 google.co.kr로 접속을 해주시면 돼요. map.google.com이나 co.kr 접속하시면 구글 지도가 보이죠. 이때 왼쪽 검색창에 여러분들 주소를 입력하셔도 되고 회사명을 입력하셔도 돼요. 홍마리오라고 입력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지도 중간에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고 이 홍마리오에 대한 어떤 정보가 나오는데 이때 왼쪽 중간에 보면 공유라는 게 보이죠. 공유 아이콘을 클릭하면 이 공유할 수 있는 링크가 나오고 지도 포괄이 나오는데 이 지도 포괄기를 클릭하면 아이프레임 소스가 나와요. 이 소스를 한번 클릭하면 전체 자동 선택이 되고요. 아니면 얘를 복사시켜도 돼요. 복사시켜서 오시는 길에 오셔가지고 붙여넣어야 되는데, 자, 이 아이프레임 소스는 일반 텍스트 아니라 소스잖아요. 웹 소스이기 때문에, HTML 소스이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붙여넣기 하지 마시고 이 플러스 블럭을 추가하시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단락 이런 데 자주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쭉 내려보시면 포맷이 있습니다. 포맷을 클릭하시고 여기서 사용자 정의 HTML을 클릭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얘를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자, 붙여넣기 했는데 책에서는 저희가 여기 바꾸라고 했는데 이게 600이면 되게 작게 보여요. 자, 한번 보여드릴까요? 일단은 지도기 때문에 No Sidebar Full Width를 선택해 주시고 공개를 하겠습니다. 페이지를 보기를 하시면 지도가 좀 작죠. 그래서 얘를 다시 페이지 편집에 가셔가지고 이 소스에서 위드 값을 2배인 1200으로 바꿔줍니다. 1200. 더 넓히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뭐 1300, 1400 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업데이트 하시고 이제 미리 보기를 하시거나 페이지 보기 하시면 지도가 크게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높이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겠죠. 자, 한번 페이지 마지막인데요. 261페이지 이메일 문의 페이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왼쪽 메뉴에서 새 페이지 추가를 하시고 제목을 이메일 문의. 자, 이메일 문의도 저희 쇼코드를 적용할 건데요. 일단 제목 작성하고 공개를 해주시고 공개를 2번 클릭해서 저장해 주시고 얘는 그 컨택트 폼 7을 적용할 겁니다. 컨택트 폼 7이 5.0에서 한글로 바뀌었어요. 연락처로 바뀌었는데 얘를 클릭하시면 양식 샘플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편집을 클릭하셔가지고 이름, 이메일, 제목 이렇게 나와 있죠. 요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CSS나 PHP 좀 아시면 좀 더 이쁘게 만들 수 있는데 일단 기본으로 해서 실습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뭐 바꾸고 싶으면 뭐 전화나 숫자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쇼코드를 복사하셔가지고 좀 안 쓰는 걸 좀 지울게요. 쇼코드를 복사해서 마찬가지로 메모장에다가 열어주겠습니다. 자, 아까 메모장을 지우고 얘를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다시 복사를 하시고 아까 우리가 만든 오시는 길 페이지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오시는 길 모든 페이지 가셔서 페이지에서 모든 페이지 가셔가지고
오시는 길 제목에 편집을 클릭하겠습니다. 오시는 길이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이메일 문의죠. 이메일 문의에 편집을 클릭하시고 여기에다가 이 쇼코드를 붙여넣기 합니다. 그래서 업데이트를 클릭하시고 미리 보기를 하시면 이렇게 신청 폼이 생성되게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알림판에 가시면 연락처에 가시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편집에서 어떤 설정 같은 걸 할 수 있어요. 메일을 여러분들 메일 뭐 메시지 이런 것들 설정할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메일을 두 사람 받으려면 여기서 콤마 하셔가지고 메일 주소를 2개 추가시키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페이지는 전부 다 만들었고요. 이제는 카테고리 만들기, 블로그 글의 카테고리 만들기로 가볼게요. 그래서 마우스를 갖다 대고 카테고리를 클릭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그런 뭐 쉽게 말하면 우리가 블로그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워드프레스의 태생이 이제 블로그인 글에서 탄생했죠. 그래서 이제 이 알림판에 보면 제일 첫 번째 메뉴 있는데, 실질적으로 홈페이지 만들 때는 이런 미디엄 페이지 이쪽에서 만들지만, 테마 디자인 만들지만, 완성되고 나서는 계속 글을 발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구글 노출도 잘 되고 홈페이지가 살아있는 홈페이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 글이 제일 위에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심플하게 이제 블로그만 하나 할 건데요. 블로그라고 적어주시고 색 카테고리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카테고리를 여러 개 추가할 수 있어요. 뭐 맛집, 여행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계속 할 수 있고, 카테고리도 상위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블로그를 하신 다음에 이 글쓰기는 나중에 하시고, 이제는 카테고리를 만들었고 266페이지에 메뉴 설정을 하겠습니다. 메뉴는 우리가 메인 메뉴랑 그 다음에 푸트 메뉴 두 가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메뉴를 가기 위해서 테마 디자인에서 메뉴를 클릭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메뉴 1이라는 게 생성되어 있는데, 저희는 새로운 메뉴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서 메뉴 생성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영어로 create a new menu, 새로운 메뉴를 생성하려면 얘를 클릭을 해 말이죠. 클릭하시면 새로운 메뉴가 이제 이름이 떠요. 그래서 한글로 메인 메뉴라고 입력합니다. 자, create new 메뉴를 클릭하신 다음에 이름을 적으시고 메뉴 생성을 저장을 시킵니다. 자, 우리 실제 실습 사이트 메뉴를 보면 홈, 컴퍼니, 렉처, 커뮤니티, 컨택트가 있죠. 이렇게 보면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제 투뎁스 메뉴, 두 번째 메뉴가 보이죠. 이런 것들을 설정해 볼게요. 자, 먼저 모두 보기를 클릭해서 홈, 공지사항, 오시는 길, 그 다음에 강좌 홈페이지는 제외예요. 여기는 슬라이드 영역이기 때문에 나머지를 전부 다 체크를 해서 메뉴에 추가를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메뉴를 추가했는데, 이 샘플 사이트 보면 컴퍼니를 클릭했는데 회사 소개가 보이죠. 회사 소개도 회사 소개 보이죠. 근데 이건 이제 1, 2로 나누기 위해서 회사 소개를 2개 넣은 거예요. 렉처도 마찬가지로 렉처를 클릭했을 때 초급 강좌가 보이고 똑같은 게 보이죠. 커뮤니티도 마찬가지로 공지사항, 컨택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만 있으니까. 그래서 회사 소개랑 강좌랑 이 공지사항 요 3개는 2개를 추가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공지사항, 그 다음에 회사 소개, 그 다음에 초급 강좌. 자, 요 3개는 여러분들이 공지사항이랑 죄송합니다. 초급 강좌랑 회사 소개는 3개를 따로따로 체크해서 메뉴에 추가를 합니다. 첫 번째 메뉴가 컴퍼니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회사 소개를 위로 올려주시고, 근데 컴퍼니가 되니까 요 제목을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우측에 보면 하슬표가 있는데 이를 클릭하면 속성이 펼쳐져요. 그래서 내비게이션 라벨을 영어로 컴포니라고 적습니다. 이 영어로 이렇게 적는 이유는 일단 좀 영어가 좀 이렇게 있어 보이죠. 간지나고. 그래서 뭐 이 정도 영어는 우리 회사 홈페이지 방문 사람 알 것 같아 이러면 뭐 영어로 하셔도 되겠죠. 이렇게 하신 다음에 반드시 우측에 저장을 해줘야만 이 변경된 영어가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공지사항은 일단 컴퍼니를 완성시키고, 그 다음 컴퍼니 밑에는 회사 소개랑 오시는 길이 들어가요. 근데 얘는 투뎁스 메뉴이기 때문에 약간 오른쪽으로 당겨가지고 이렇게 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오시는 길을 위치시키는데 약간 또 오른쪽 당겨가지고 요 라인을 맞춰줘야 되겠죠. 자, 세 번째 메뉴가 우리 이게 엑셀에 있었죠. 렉처가 되겠죠. 렉처가 되니까 렉처는 강하니까 초급 강좌를 올려야 되겠죠. 초급 강좌를 쭉 올리신 다음에 얘를 렉처로 영어로 바꿉니다. LECTURE 이렇게 해서 다시 메뉴 저장. 그러면 넥스트 텍스트가 저장이 됐죠. 요 밑에는 이제 초급 강좌부터 순서대로 투뎁스 라인에다가 세로 라인에 맞춰줍니다. 자, 이렇게 맞춰주시고, 세 번째 메뉴가 커뮤니티죠. 공지사항, 자주 묻는 질문, 블로그가 들어가는데, 그래서 공지사항 여기에서 다시 내비게이션 내비를 커뮤니티 COMMUNIT 커뮤니티 Y 이렇게 해서 저장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지사항, 자주 묻는 질문, 이메일 문의는 우리가 여기 컨택트로 바꿨죠. 그래서 컨택트로 바꾸신 다음에 메뉴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거리 안에 빠졌죠. 그래서 여기 우리 아까 카테고리에서 만든 블로그를 추가시킬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왼쪽에 영역이 있는데, 여기서 카테고리를 클릭하신 다음에 모두 보기를 클릭하시고 블로그를 체크해서 메뉴에 추가해 주시면 돼요. 자, 카테고리 필터 주시고 모두 보기 하시고 블로그 체크해서 메뉴에 추가. 그럼 추가했죠. 얘를 이쪽 커뮤니티 밑에 영역에다가 위치시키면 됩니다. 자, 근데 요게 이제 실제 메인 메뉴가 될 거기 때문에 여기 위치 표시를 프리머리 메뉴를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얘가 메인 메뉴가 됩니다. 메뉴 저장해 주시고요. 자, 우리 메뉴가 여기 말고 이제 푸트에도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푸트 메뉴를 또 하나 더 만들 겁니다. 크리에이트 U 메뉴를 클릭해서 메뉴 이름을 푸트라고 적겠습니다. 푸트라 적고 메뉴 생성을 클릭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푸트에 들어갈 게 회사 소개, 오시는 길, 이메일 문의. 이거 맞나요? 잠시만요. 소개 오시는 걸 이메일 문의 맞네요. 예. 메뉴 추가하셔가지고 회사 소개를 제일 위에 이렇게 하셔가지고 저장합니다. 자, 푸트 메뉴는 그 메인 메뉴가 아니기 때문에 얘를 체크 안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메뉴 됐고, 나중에 여러분들 메뉴 수정하시려면 여기 오셔가지고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바뀌어요. 메인 메뉴로 갔다가 푸트로 갔다가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메뉴 설정을 완료했습니다. 이제 273페이지 글 작성에 가도록 할게요. 글에 마우스를 갖다 대시고 새로 추가를 클릭합니다. 자, 이 글은 블로그 같은 건데요. 이렇게 뭐 우리가 네이버 블로그처럼 똑같이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글 제목이나 본문에 키워드를 많이 넣고 이미지를 적절히 설명해서 잘 넣으시면 좋겠죠. 자, 글 내용은 편의상 저희가 그
샘플 사이트에 있는 블로그를 복사해서 할게요. 블로그에 클릭하신 다음에 이 제목 클릭하시면 펼쳐집니다. 그래서 제목을 복사를 하시고 본문 내용도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앞에서 글 작성이랑 이미지 삽입하는 건 다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삽입을 했고요. 자, 이 글은 우측에 보시면 이 문서에 가시면 카테고리를 지정해 줘야 돼요. 카테고리를 클릭해서 블로그를 지정해 주고, 그 다음에 글은 보통 이렇게 구글 검색을 노출 잘 되기 위해서 태그를 많이 찍어줍니다. 워드프레스, 홍마리오, LG재단 이렇게 추가시키면 되겠죠. 특성 이미지를 넣으면 이제 썸네일에서 메인 노출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공개를 하겠습니다. 자, 글 작성 213페이지 마무리했고 이제 사용자 정의 설정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자, 왼쪽에서 테마 디자인에서 사용자 정의하기를 클릭하시고요. 공개를 한 번 더 클릭해서 하시고, 자, 테마 디자인에서 사용자 정의하기를 클릭합니다. 자, 여러가지 속성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 위젯까지는 다 기본적으로 있는 영역들이고, 홈페이지 설정은 아까 했고요. 레이아웃 옵션도 보시면 크게 뭐 바꿀 게 없고, 디자인 옵션에서 이제 로고를 바꿀 수 있는 게 이 커스텀 헤드라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디자인 옵션스를 클릭하시고 커스텀 헤드를 클릭하시면 지금 현재 로고 없잖아요. 여기서 헤드 로고 온리를 클릭하시고 이미지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를 선택을 클릭하셔서 홍마리오닷컴이라는 로고를 선택을 합니다. 이미지 선택이